제가 먼저 자기소개 먼저 하면 저는 김현일입니다. 저는 지금은 INK 투자자산운용이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그 본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과거에 했던 일들이 대부분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된 일을 했었습니다. 처음 사회에 나와서 일을 했던 것부터가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외부에서 하고 있는 그 강의 코스이기도 한데 여기 제가 했던 일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시공사에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건설 관련된 업무를 뭐 현장 보고, 그 다음에 공무 보고, 나라에서 발전하는 사업들, 뭐 그런 일들을 좀 맡아서 쭉 한 5, 6년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 이제 개발하는 쪽으로 가야겠다. 각자의 성향이 있더라고요. 제 성향은 뭔가 건설사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것보다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걸 해야겠다. 그래서 시공사에 있을 때도 그 나라에서 발주 나오는 뭐 SOC 사업들, 뭐 도로 아니면은 뭐 기숙사, 학교 이런 거 짓는 것들, 그리고 민간에서는 뭐 창고나 오피스텔이나 뭐 주상복합이나 이런 것들을 짓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하는 일들을 주로 맡아서 했었고요. 그 일을 하다가 직접 한번 해봐야지 하면서 이제 시행사 쪽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문홀딩스라는 회사에 있을 때에 그때 이제 뒤쪽에 나오는 샘플 중에 그 의정부 밀락 투지구에 가면 그 대지 4,000평에 읍면적 18,000평짜리 그 상가 190개, 위에는 256세대 이렇게 되는 거를 상품을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아시는 대표님이 시공사 한 200위권에 있는 대표님인데 그분이 본인이 토지를 살 테니 맡아서 한번 다 진행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땐 조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시작부터 끝까지 업무를 쭉 진행을 했었고, 그걸 하면서, 이 사업이 한 1,800억 정도 사업이었는데, 그거를 제가 맡아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되게 좋은 경험을 했다. 실제 금전적으로 이득은 제가 받은 건 얼마 많지 않았지만, 그분은 한 200억 넘게 벌어 가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받은 건 많지 않았지만, 그것보다 이 젊은 나이에 30대 초반이라는 나이에 할 수 있는 큰 경험을 돈을 주고 샀다라고 생각을 하고 쭉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DL건설에서 제가 좋아하는 두 명의 원래 선배들이 있었는데 그 두 선배가 다른 회사에 딱 한 회사로 옮긴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일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럼 다시 저희 입장에서 그러거든요. 제도권과 비제도권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그래서 제도권은 뭐 시공사,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 시공사, 뭐 신탁사, 뭐 이렇게 정규적으로 딱 되어 있는 그 체계가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밖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쪽은 조금 더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눠서 하는데, 다시 제도권으로 들어가서 업무를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DL건설에 가서는 그 도산대로에 보면 그 을지병원 사거리랑 그 다음에 영동대교 건너 남단으로 넘어오면 그 PH129, 그 다음에 리베라 호텔, 프리마 호텔 바로 옆에 그 자리에 있는 사업장을 제가 이제 맡아서 처음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DL건설에서는 을지병원 사거리에 있는 거를 처음에 진행을 하다가 하던 중간에 제가 이제 회사 내부에 그룹에 심의를 해서 회장님한테 저희 이 고급 상품을 사업을 해야 됩니다. 왜 해야 되냐면 이걸 통해서 향후에 이제 발생할 압구정의 재건축이랑 이 시장을 우리 아크로 브랜드를 달아서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 브리핑을 하면서 이제 오케이를 받아갖고 고급 주거 상품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 상품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제 DL 건설에서 그만하고 나왔죠. 왜냐면 저 루시아라는 회사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CEO로 이제 파트너로 회사에 가서 이제 일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루시아 홀딩스에서 사업들을 좀 진행을 했었고, 그때 저를 계속 지켜보셨던 지금 저희 회장님이 제가 루시아하고 이제 사업장들을 한 3개 정도 진행을 잘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만해야지라고 하는 과정에 인바이트를 하셔갖고, 그래서 지금 저희 회장님이랑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럼 작년에 자산운용사 한 군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은 그 운용사에 가서 그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오늘 하고 있는 요 포럼이 원래는 이 부동산 개발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재로 만들어진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 대표님들한테 좀 더
이론적인 부분 다 배제하고 심플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그거를 고민을 하면서 일단 자료는 다 들어있는 거를 어차피 배포 드릴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보시고 오늘은 막 스킵 해가지고 넘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사업장이 이제 제가 혼자서 처음으로 이제 시행이라는 거를 진행을 했었던 사업장이었고, 나머지 사업장이 제가 전체 총괄을 하고 전체 시작 토지 매입부터 분양 완료해서 입주시키는 데까지 진행을 했었던 그런 현장들입니다. 인터넷에 치면은 대부분 이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 관심 있으신 거 보시면 되고요.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할 겁니다. 첫 번째 좌측에 있는 이 파트 1이 오늘 할 부분들이고요. 우측에 있는 파트 2가 다음번에 기회가 되거나 원하시는 분이 있으실 때 하려고 두 개를 나눠놨습니다. 원래 이 강의가 8주 과정으로 해서 제가 외부에서는 강의 진행하고 있는 거라서 지금 요 PDF가 한 원래 최소 8시간 정도 해야 되는데 넘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한 먼저 말씀이 필요한데, 오늘 하는 거가 부동산 개발 사업이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큰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큰 숲을 하나 그려서 땅 사서 설계해가지고 시공을 하면 돈 뽑아갖고 착공시키고 그다음에 분양하고 입주시켜갖고 나중에 돈 다 번 거 청산하고 끝내는 과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머릿속에 한번 쭉 그려가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파트 2는 오히려 더 지금 대표님들한테 가까운, 지금 당장 뭐 땅을 사서 빌라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그럴 때 어떤 토지를 사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번에 할 내용인데, 이건 수익성,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주택을 개발할 때 감정평가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이건 준공한 물건들, 어떤 토지가 더 좋은지 이런 부분 쭉 가고요. 전체 어떤 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어차피 대출을 해서 할 거니까 다 100% 자기 자금으로 사업을 하는 분들 대부분 없으니, 그리고 그게 기회비용에서 많이 손실이 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을 하셔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쭉쭉쭉 넘어갔을 때 공사비, 자금 조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게 이제 다음번이나 아니면 필요시에 개별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요. 그럼 사업주들 어떻게 애니메이션인가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시공, 건물 지을 때 어떤 식으로 뭘 체크를 해야 되는지, 건물 지을 때 공사비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건적, 돈, 실제로 이게 건적을 준 건지, 공정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세부적으로 공정들에 대해서는 뭐가 있는지, 제가 마음이 급해요. 근데 이거를 50분 시간 안에 하려고 해서 후다닥 넘어, 이건 나중에 떠는 되니까요. 그래서 공사 실제로 시공할 때 사진이 있어서 공법들이 어떤 단계에서 만들어지는지, 이렇게 바닥에다가 엑셀 파일 깔고 거기다 이제 몰탈 타설 해가지고 짓고 타설하고 그런 부분들. 그러면서 이 자료들도 필요하시면 다 드리면 되니까 이거는 그냥 하면 되고, 그래서 어떤 시공사가 좋은 거냐, 어차피 이 눈으로 그냥 그거 찍으시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다음번에는 쭉쭉쭉 말씀드릴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그런 식의 쭉 넘어갈 건데, 그럼 이제 실제 분양은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아니라 다음번에 POC에 이제 파트를 요청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해본 후라든지 여유로운 시간 해서 그때 하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발 사업이 뭐냐, 이론 같은 건 스킵해서 넘어갈 거고요. 어떤 프로세스로 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의 저희가 필요 없고 멀티 개념대로 가면 되고요. 이건 어떤 학자가 했는지도 필요 없고, 제가 우측 위에 YCMC라고 써놓은 부분만 보고 또는 발표 진행을 할 겁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지금 대표님들 하고 계신 사업들처럼 모든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의 기본 모든 플로우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간이 단기간이냐 장기간이냐에 대한 차이가 있고, 하나의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에 대한 차이점이 있는데, 부동산 개발 사업은 짧게 빌라 하나를 짓겠다라고 하면 6개월에서 9개월, 그다음 또 지역주택과 같은 정비 사업을 하겠다면 10년에서 15년, 그리고 보통의 아파트 하나 짓겠다 하면은 지하 2층에 지상 2층짜리 아파트 하나 짓는다 하면 36개월 정도? 지금 원래는 한 30개월 이내에 끊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근무할 수 있는 시간과 근로자들의 여건이 되게 좋아지면서 공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간이 늘어나는 그런 차이점도 있고, 어쨌든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 하나를 만들 때 R&D 연구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실제 제조하고 하는 기간은 한 달에서 두 달이면 되는 그런 사이클을 보면, 그 사이클이 1년에서 6번 정도 반복이 될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 사업은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사이클을 돌리는 게 3년 지나면 다 까먹잖아요. 처음 따졌을 때 내가 이따 어떻게 샀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부동산 개발 사업은 각 전문가들을 많이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각 전문가는 각 파트의 업만을 이렇게 계속 돌리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특징들이 있고요. 돈이 그냥 조그만 빌라 하나를 짓는다라고 해도 토지비와 건축비 하면 대략 10억 이상이 들겠죠. 최소 들 거고, 또 여기 압구정 현대 아파트 같은 거 이제 재건축을 하겠다. 그러면 그런 수천억이 드는 거고, 두 단위까지 들 수 있고, 굉장히 많은 돈들이 들어가고요. 여러 전문가 여기에 계신 변호사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감정평가해 주시는 분들, 설계사도 있을 거고, 중개해 주시는 분도 있을 거고, 실제 소비 구매가는 소비자들도 있어야지 모든 산업이 굴러갈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크게 부동산 시행사랑 금융사, 신용사 셋이서 큰 주축을 끌고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시행사, 우리 신박기 대표님처럼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토지를 기획을 하고 토지를 매입을 하고 나머지 것들에 대한 큰 계획을 짓는 역할을 하고, 시공사는 그 시행사의 신용을 보강을 하고 실제 건물을 짓고 하는 역할들을 하는 게 주로 시공사의 역할입니다. 금융사는 그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그 돈을 빌려주는데, 이게 토지에 대한 가치도 보고 이 건물을 짓고자 하는 시공사의 그 신용도 A- 이상의 신용도가 돼야지만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판단을 해가지고 자금 조달, 사업 기획, 실제로 건설하는 이렇게 큰 틀에서 돌아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거는 자료 보드리면 그거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단계를 거쳐서 시작이 되냐면, 토지 매입하고 개발 계획을 세우고 설계하고 시공사 선정해서 마케팅 분양해가지고 실제 공사 착공을 시킨 다음에 건물 관리해가지고 입주시켜서 생산하는 그 단계로 가는데, 첫 번째 사업부지 매입할 때 이 똑같은 7개 단계에 대한 게 뒤쪽에서 또 나옵니다.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머릿속에 크게 큰 거 그려놓으시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쪼개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땅 살 때 어떻게 사야 되냐? 그냥 싸게 사는 게 게임이고요. 그냥 사면서 권리적으로 문제 없는 거, 담보 안 잡혀 있고 질거 없고 그런 것들에 대한 체크해서 내가 가장 땅을 싸게 사는 게 이 개발 사업의 가장 핵심 포인트고, 그거 말고 더 좋은 건 없다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 네, 이게 다 이제 나중에 내가 빌라를 하나를 짓거나 통합 빌딩을 짓거나 하실 때에도 그거에 대한 비교를 그냥 많이 하셔야 되고, 그 지역의 사이트에 임장을 가서 갔을 때에도 근처에 중개법인들
많은 돈 줘도 돼요. 수수료 많이 줘도 돼요. 땅 토지주한테 설득해가지고 아마 10% 5%라도 싸게 사면 그게 훨씬 더 베네핏이 크니까 오히려 내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들한테 많은 이득을 주고 내가 나중에 더 큰 이득을 가져간다는 생각을 갖고 진행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직접 토지주 만나고 다이다이로 쇼부를 봐도 되고 아니면 중개법인들 하고 미팅을 해서 좋은 물건들에 대한 추천을 받고 검수를 해서 진행해도 되고 요즘에 또 경매나 공매라도 많이 나오고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획이랑 계획이라는 거에 차이가 있는데 기획은 뭔가를 창의적으로 만들어내는 의미고 영어는 플래닝, 이건 플래닝이 기획이고 플랜, 계획은 그거를 세부적으로 나눠갖고 수립을 해서 이를 끌고 가는 절차들을 만드는 게 기획과 계획의 차이인데 기획은 앞 단계에서 토지 살 때부터 머릿속으로 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개발 계획 단계에 들어왔을 때는 실제 내가 기획한 상품에 따라서 계획을 만들어서 어떤 거를 지을지 어떤 상품이 이 지역에 들어오는 게 맞을지에 대한 거를 가지고 설계사 또는 협력업체를 통해갖고 하나하나씩 편의점을 만들어가야 됩니다. 포인트는 입지 봐야 되고 법규. 예를 들어서 중공업 지역에다가 자연녹지에다가 아파트를 20층짜리를 짓겠다. 안 되거든요. 우리가 나라에서 정해진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땅에 대한 성격이 있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맞아요. 네. 그 보면 성격이 있는데 토지들이 갖고 있는 성격. 그래서 이거는 용적률 위로 어느 만큼 쌓을 수 있느냐, 땅 대비 몇 배 쌓을 수 있느냐인 거고요. 건폐율은 이 땅 대비해서 다 꽉 채우면 모든 게 다 꽉 채우니까 어느 만큼을 위에서 수평 수렴한다고 봤을 때 어느 만큼을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따지는 게 건폐율인데 이게 1종, 2종, 3종 중공업 지역, 산림, 농림 이런 거 따라서 다 다른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대부분 1종, 2종들을 하실 거예요. 그거 할 때 토지 이름이라는 사이트에 가면 그 토지에 대한 지번을 치면 성격에 대한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 되는 거고 그걸 따라서 이 법규적인 부분을 봐야 됩니다. 시장 환경 상품 특성 분석은 이 지역 주거 지역인데 거기다 공장 지으면 허가가 안 날 수도 있죠. 공장 지역에다가 주거를 지었다. 그러면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런 특성들을 잘 봐가지고 진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가 이제 설계, 시공사 선정, 마케팅을 동시에 같이 중첩적으로 온고잉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설계는 계획 설계, 기본 설계, 실시 설계가 나눠지는데 이거는 디테일한 거는 나중에 자료를 궁금하신 건 물어보시면 되고 계획 설계랑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왜 하는지 알아야 돼요. 이쪽에 인허가 받아갈 때 필요한데 우리가 이 토지에다가 정말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아파트 단지에다 건물을 짓는 나 혼자 백한 사람 빨간색 건물로 지어 빨간색으로 칠하고 한다 보면 경관심의에서 안 나요. 주변하고 조화를 못 이루니까 안 해줘요. 그건 하기 위해서 계획 설계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건축 심의라는 걸 들어가는데 질문 있어. 건축 심의라는 걸 들어가는데 심의를 들어갈 때 기본적인 실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해가지고 접수를 합니다. 그걸 통해서 건축 심의라는 걸 거치고 건축 심의 때 이제 각그 유관부처들이 의견을 줘요. 소방도 지켜야 되고 뭐 설비도 뭐 해야 되고 전기도 뭐 해야 되고 하라고 하는 거 잔존하는 시어머니들이 있으면 반영을 해서 실시 설계를 그립니다. 저 실시 설계가 실제 살고 있는 아파트나 오피스에 대한 실제 모양의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건축 허가를 작성합니다. 건축 허가를 작성하면 그걸로 이제 취득 끝이 나면 오케이 이걸로 건물 지어도 돼요라고 관청에서 오케이 해주면 그걸로 이제 뒤에 실제 진행한 그런 단계로 가기 때문에 설계도 계획 기본 실시라는 부분을 거쳐야 되고 하면서 우리가 기본 설계를 했을 때에 시공사한테 기본 설계를 하면 계획적으로 보면 그림이 몇 장이 나와요. 그 시공사한테 주고 이 평당 얼마에 지을 수 있는지 그거 제시해주세요. 시공사한테 불러갖고 경쟁사를 쭉 그러면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러면서 분양대행에서 선정해가지고 분양대행한테 이거 어떤 상품으로 팔면 좋을까요? 얼마에 팔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그 기획자, 디벨로퍼가 세워놓은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아니면 이게 맞는지 검증도 하고 더 좋은 장점들을 받아들이는 역할들을 이렇게 쭉 거쳐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공사는 선정이 됐고 이화가 다 끝났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착공에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일부러 금융에 대한 내용을 빼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단계에 시공사가 실제로 공사를 하기 전에 금융사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을 해가지고 공사비랑 땅값에 대한 걸 조달하고 각종 관련 협력업체에 나가는 지출된 비용들을 다 조달을 해서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공사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공사시키고 운영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수사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각 분야별이에요. 주거시설, 도시주택, 쇼핑몰, 호텔, 물류센터, 오피스, 리조트 개발할 때 그냥 크게 이런 것들을 좀 주요 포인트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고. 그리고 이것도 뭐 이제 각 문서별로 주거시설 없는 넘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PDF로 보세요. 우리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걸 접했고 하면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요게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상식이 가지는데, 다 가구와 다 세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 가구는 소유권이 한 사람 거예요. 내 건데, 건물에 밑에 1층 플러트 띄워놓고, 2층부터 101호, 102호, 201호 해서 총 8세대가 있으면, 8세대가 아니라 8호실이 있으면, 이거 한 사람이 갖고 있어요. 이거는 다 가구 주택이고, 그 다음에 다 세대 주택은 구분해서 분할 규제라고 아파트 100개, 200개, 300개 각자 갖고 있는 것처럼 구분 규제가 되어 있는 게 다 세대 주택이다. 기본적으로 소유권에 대한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은 육변시험은 똑같아요. 3계층이냐, 다세대는 4계층이냐. 이거는 뭔 얘기냐면 건물 봤을 때 밑에서 1, 2, 3, 4층을 세면 4층인데 실제로 1층에는 주차 공간으로 해가지고 빌라들 주차 공간을 해서 띄워놓잖아요. 실로 사용을 하는 것만 대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층짜리지만 2, 3, 4층이 있으면 그거는 3계층이에요. 그거는 다 가구 주택이고, 그 다음에 다세대 주택은 그게 4계층. 그러면 우리가 그냥 외부에서 봤을 때 1층 주차장, 2, 3, 4, 5층 있는 이거는 다 세대. 근데 이게 아니라 주차장 있고 위에 하나, 둘, 세 개, 3계층만 있다 그러면 다가구다. 보시면 되고, 이거 왜냐면 소유권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어차피 대표님들은 땅 사서 내 걸로 소유를 하고 상가주택을 짓는다든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뭔가를 렌트를 준다든지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을 때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세입자들한테 받을 거냐 아니면 세대 주택으로 분양을 해서 털어버릴 거냐 그런 것들에 대한 관점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 넘어가고요. 다 넘어갔고 이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이에요. 아까 7개 단계로 나눴던 거를 조금 더 세분화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시행자가 토지를 분석해가지고 분석할 때는 저 한 8개 정도에 대한 항목들을 가지고 분석을 합니다. 이 땅이 어떤 용도냐, 그다음에 뭐 지어야 돈을 벌 수 있냐, 여기에 뭘 했을 때 분양이 잘 되겠냐, 그다음에 여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시설을 넣었는데 거기에 갑자기 혼자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집어넣어서 될 거냐, 그런 것들 그냥 같이 다 판단해서 보고요. 그러면서 토지주랑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땅 보고 토지를 어떻게 살까 보면서 제가 계략적으로 먼저 땅 샀을 때 여기 뭐 지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이 남겠다라는 계략적으로 머릿속으로 굴려야 돼요. 우리 사업하실 때도 내가 지출되는 내가 나가는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인데 이 매출 수익은 얼마큼 들어왔는데 이익이 얼마큼 남겠다라는 보고 가시잖아요. 그럼 똑같은 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저기 리더가 사업 수지를 계략적으로 짜는 게 들어오는 건 나가는 건 얼마 남냐. 이거 보면 이거 이제 뒤쪽에서 디테일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따져본다면 괜찮아. 그러면 설계를 시켜요. 그러면 이제 설계사랑 같이 협업을 해서 설계를 난 여기에 뭘 지으면 좋겠어요. 지어주세요. 설계를 한번 그려주세요. 그림과 갖고 보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어 있으면 그거 갖고 시공사한테 주고 가시고 시공사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공사가 얼마 나올지, 여기 사업이 될지, 그다음에 금융사에 나가서 주면서 이거 얼마 정도 이자로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아니면 돈은 전체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쭉 해갑니다. 그러면서 사업자 검토가 시공사도 그렇고 보면서 끝났다. 그러면 토지를 진짜 사야겠다. 토지주랑 가서 이제 그때부터 약간 뭔가 상대방의 성향에 맞춰서 딜이 시작이 돼야 되죠. 어떤 어르신은 뭐 능구렁이처럼 가가지고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처음부터 저희만 안 해요 라는 상황으로 가야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이 그 토지주 우위 시장이냐 아니면은 그 매입자 우위 시장이냐에 따라서 접근도 달라져요. 그런 부분들이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아까 얘기했던 협력사들, 설계사, 시공사, 분양대행, 광고대행, 그다음에 마케팅, 관련된 것들, 그 업체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앞단부터 빨리 협력사 선정하고 법무대하고 회의에 다 해서 협력사 선정하고 계약을 진행하면서 사업을 쭉 가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공사나 금융사에서도 제가 이거 사업을 짜가지고 했는데 걔네들 다 어그리가 됐어요. 이거 실제 사업하면 돈 되겠네? 시공사는 나 공사했을 때 나 공사비 못 받을 리스크는 없겠네? 금융사는 해줘 돈 빌려도 될 때 내 돈 받고 이자도 다 받을 수 있겠네라는 확신이 되면 그때 내부 수주 심의를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약정 준비를 해서 도장 계약서 준비해놓고 계약을 찍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돈도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 사업을 쭉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아까 그 토지 매입을 할 때 어떤 토지를 선택해야 되냐, 그 다음에 설계는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보시면은 굳이 선택하고 그 땅에다가 뭘 지을 건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설계사한테 그림 그려주세요. 그 다음에 금융사한테 어떻게 하면 될지 첫 미팅을 하는 거예요. 금융사한테 처음으로 티저 메모라고 해가지고 아주 간략한 이 사업장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금융사에서도 의견 피드백을 한 장짜리 원페이퍼를 줄 거예요. 그걸 받는 단계가 첫 시작 단계. 이런 최대한 패스하려고 했는데 그렇고요. 이 땅이 아까 제가 밀락 수지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제일 가치이 있었던 4,000평짜리 땅을 대입해가지고 진행했을 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건 LH에서 토지를 팔겠다라고 공고가 나왔어요. 그 토지를 하겠다라고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땅에 대한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 땅은 자족시설이라는 걸로 아까 용도, 주거 용도가 있고 상업 용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 자족시설은 우리 아파트 단지가 있으니까 앞에 상가, 예를 들어 철산이나 이런 안양이나 이런 데 보면 상가에 쫙 몰려 있잖아요. 그거랑 주거는 중간에 땅을 해서 이 땅은 상업도 일부 섞이고 주거도 섞여갖고 그냥 그 땅 안에서 알아서 다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정해진 게 자족시설 부지거든요. 그 부지에 맞는 거를 이렇게 공고를 띄웁니다. 그러면 보고 들어가서 사야겠다 생각이 들면, 이게 지금 270억 정도 있으니까 사겠다라고 이제 들어가서 계약금을 내고 진행을 하면 되고, 그러면 거기에 여기 허용 용도라고 해서 뭘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게 공고문에 다 써요. 우리 아파트 분양하려고 분양 공고문 나오는 거 보면 청약 들어가서 청약하려고 할 때 보면 이 공고문이 다 뜨거든요. 이 땅을 어떤 목적으로 해서 어떻게 국비 얼마, 유동이 얼마 해서 세대당 주차대수 얼마 해갖고 호시별로 매점 어떻게 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쭉 써 있는 것처럼 땅 팔 때도 이렇게 다 써 있습니다. 그걸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지구단위대회라고 해서 이게 안 써있으니까 넘어가야겠는데, 어쨌든 땅이 여기는 상업, 여기는 주거, 여기는 자족시설로 해서 땅을 그냥 한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설계사랑 처음에 기획을 합니다. 이 땅에다 뭐 지어야 되지? 용적률 얼마에 건폐율 얼마로 해야 되지? 라는 거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럼 그거 갖고 단순히 숫자상으로 먼저 뽑아봅니다. 뽑고 그다음에 건축법상으로 우리가 배치를 할 때 이거는 주거시설에 들어가기 때문에 동간 아파트 간의 거리가 있어요. 띄워야 되는.
그런 거래들을 했을 때 이 용적률만큼을 다 못 찾을 수가 있어요. 땅은 작은데 거기다가 짓기 위해서. 근데 왜냐하면 층수도 제한이 되어 있고 건폐율도 제한이 되어 있으면 넣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어 있겠죠. 근데 거기다가 용적률은 크지만 실제로 배치를 해봤더니 못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거 전에 그 배치하기 전에 그냥 숫자만 가지고 먼저 때려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배치를 해서 실제 이게 돼 안 돼를 보고 된다 그러면 그 다음 설계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땅 같은 건 4,000평짜리 땅에다가 세대수 288세대 지하 2층 지하 10층을 해가지고 지었고 이게 다 제한사항이에요. 층수는 10층까지만 지으세요. 그다음에 아까 건물은 밑에 주거시설 얼마 넣고 상업시설 얼마 넣으세요. 의무적으로 땅에 대한 성격을 지정하는 걸로 만들고요. 좀 들어갑니다. 그럼 이 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이 정도 밀락이라는 지역이 뭐구나. 그 안에는 어떻게 주거시설이 있고 상업이 있으니까 여기다 뭘 넣어야 조정이 되겠구나라는 걸 분석을 하고 이제 광역에서 축소해가지고 들어가면 분석을 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거 이 정도 하면 되겠네. 하면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설계가 가고요. 그러면서 오피스텔 306세대에 넣어야겠다. 근린생활시설은 4,600제곱미터를 넣어야겠다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쭉 진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고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려봅니다. 이게 4,000평, 4,000평, 4,000평에서 12,000평짜리 땅인데 이 중에 제가 했던 게 가운데 그리고 좌측에는 다른 시행사랑 시공사 H&G라는 시행사와 제일건설이라는 시공사 우측에는 미는이라는 시행사와 중흥건설이라는 시공사 그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했고 하면서 이제 이 세 군데의 각 대표님들 다 만나고 협의를 받죠. 협의를 쳐서 우리 이때 어차피 그 상업을 낼 건데 상업을 17평짜리 땅에다가 상업을 넣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래야 사람들이 왔을 때 입객도 더 많이 되고 그다음에 서로 중복되지 않는 걸 넣는 게 더 좋지 않겠냐 해가지고 협의 보고 공사할 때도 제가 먼저 땅을 파면 옆에는 제가 땅 파서 위로 올라올 때까지 땅을 못 파게 돼요. 주청은 인허가 자체가 안전에 대한 때문에 그러지 말고 우리 세 개 다 같이 땅 파는 걸 합시다 해가지고 물가하고 12,000평짜리 땅을 다 파는 걸로 협의를 보면 각자 뭐 예를 그 금융사로부터 이거 사업한다고 그때도 한 1,000억에서 한 1,200억 정도 대출을 일으켰는데 한 달이면은 이자가 이때만 해도 이자가 7% 정도였으니까 1,200억에 7% 하면 대략 한 840억 정도 나오는 거예요. 840억? 84억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한 달에 못해도 7억의 이자가 나갔는데 내가 땅 파갖고 옆에 올라올 때까지 못하면 한 4, 5개월 시간을 날려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해도 한 30몇 억이 날라가니까 그거 하지 말고 같이 세이브 합시다. 협의 봐가지고 같이 땅 한 방에 파가지고 진행을 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요. 그러면서 여기다 뭘 집어내야 될지 그림을 그려갖고 어떤 거를 넣겠다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계속 반복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설계 단계가 좀 끝났어요. 내가 일단 진짜 사야겠다 라고 마음이 먹었으면 이제 그때 계약금 중국은 이제 이걸 협의를 해서 계약금을 써야겠죠. 계약금 주고 중도금을 토지주 우위 시장일 때는 요즘 강남에 부산 청담동 53-5번지 영동대교 남단에 있는 원래 바리프랜드 건물이 있던 자리예요. 그걸 살 때는 토지주가 우위 시장이어가지고 계약금 주고 잔금을 2개월 있다가 잔금을 갚네요. 이게 700억짜리 땅을 산 건데 70억은 줬지만 그 주인 거를 2달 만에 갚네요. 못 주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땅을 안 잡으면 토지 가치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금 지급하고 잡아갖고 아까 금융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단순히 토지값에 대한 토지를 가치만 보고 담보를 잡고 대출해주는 브릿지론이라고 해서 본 PF라고 해서 전 실제 사업을 하는데 들어간 돈을 빌려주기 전에 징검다리 역할로 돈을 빌려주는 애들이에요. 얘네한테 먼저 잔금에 대한 것을 받아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지급합니다. 이건 토지 우위 시장에 해였고 매수자 우위 시장일 때는 나 이거 계약금을 있어 줄 건데 나중에 계약금도 반환해줘요. 인허가 안 되면 그런 조건을 달고 하고 아니 잔금 나 한 2년 있어 줄게요. 계약금만 먼저 받으세요. 그런 식으로 시장의 경기 흐름에 따라서 계속 왔다 갔다 바뀝니다. 그런 것들을
를 잘 해가지고 조달을 하면 되고, 그리고 각 회사들 선정해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단계에서 아까 티저 메모 한 장짜리 원페이퍼에 대한 금융사 조건을 받았으면 여기 이제 IM이라고 해서 사업에 대한 내용도 좀 들어가고, 그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두, 제가 1,000억이라는 돈을 빌려와야 되면 1,000억 중에서 700억은 예를 들면 웰치에서 돈을 빌려오고, 나머지 200억은 어디서 빌려오고, 100억은 어디서 빌려오고 하는 것을 얘네들이 만들어 와요. 그래서 금융사랑 같이 협의를 하고 하면서 저때 조금 더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는 IM 자료를 있고, 인포메이션 메모랜덤이라고 정보가 들어가 있는 메모 쪽지 몇 페이지짜리 그런 거라서 진행을 합니다. 요게 그 IM 자료고, 이 안에 돈 어떻게 빌려줄게요? 선순위이고, 선순위인데 이거 중요하지 않은데 한 방에 줄 받는다. 돈 어떤 조건을 빌려줄게요?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길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머릿속으로 저런 게 있구나라고 넘어가시면 되고, 나중에 실전편으로 가서 할 때 본인들이 직접 땅사서 할 때는 이런 데는 안 하고 저축은행이나 아니면 새마을금고나 농협, 신협 그런 데 단위금융 같은 데에서 저 이거 건물 지으려고 빌라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대출 해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그들하고 시간대 대출, 건물을 짓기 위한 자금만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 성격이 있고, 땅 사기 위한 자금만 빌려주는 그런 것들을 할 때도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으면 내가 나중에 금융사랑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해가지고 더 많은 정보를 입수한 다음에 준비를 해야 더 좋은 조건을 갈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하기 위한 큰 그림 그리는 작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설계 7개 단계에서 계획 설계하고 경관심의, 기본 설계, 건축 심의 이 시간들이 경관 심의를 하기 위해서 계획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계획 설계 해서 경관 심의하는데 이것도 한 달 정도 최소 걸리는데, 이때는 교통 어디 어떤 색깔들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 들어가야 되는, 이건 전문가들한테 하라고 맡기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심의 절차, 경관 심의, 건축 심의, 건축 허가 거쳐갖고 허가가 다 끝이 나면 실제로 사업에 대해서는 오케이 끝이 났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경관심의 될 때 필요한 서류들,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들이나 자료들이 이런 거 작성해가지고 접수할 때 제출 서류라고 되어 있는, 하단에 있는 제출 서류라고 되어 있는 이런 서류를 만들어서 접수하면 인허가 관청에서 보고 진행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쭉 작성해서 넣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지을 때요 후시도도 그려가지고 주변의 환경과 맞춰서 요 디자인, 이 디자인 해가지고 할게요. 여기서 문제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협의 보면서 조정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소방차들 지나가야 되니까 소방차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다음에 그 공개 공지라고 해서 나라에서 너가 일단 개발할 거면 의무적으로 나라에다가 일부 땅을 시민들을 위해서 제공을 해 라고 하는 공개 공지도 집어넣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쭉쭉쭉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 기본 설계 건축심의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적어놓은 거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훑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또 심의할 때 들어가서 심의가 끝나면 이렇게 공문을 해서 줍니다. 이걸 가지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심의도서는 아까 공간심의랑 다르게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건축심의 때는 평면에 대한 게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단면, 구조, 건물이 안전하냐 안 하냐, 그 다음에 땅 팔 때 너는 어떻게 땅 팔 거냐, 땅 파는 방법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오픈컷이라고 해서 표식가게라고 땅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그냥 놔둬도 안 무너지는 각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는 게 오픈컷 방식이고, 그게 아니라 나는 소지가 안 넓어요. 그러면 양옆에다가 쇠덩이나 그냥 철골 쇠덩이 하나 박은 다음에 그 사이에 나무판을 껴가지고 크게 앞으로 안 넘어오게 만드는 공법도 있고, 그런 다양한 공법들 중에서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는 하는 게 유단에서 더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 허가도서 그릴 때 이런 거 반영하세요라고 장소배하는 시험을 막 쭉쭉 적어줍니다. 이거 다 반영했어요라고 해서 가지고 이거 반영하고 저 이거 여기 도면에 이렇게 반영했어요라고 해서 다 사인 받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들어갈 때 필요한 서류들은 이렇게 필요하다. 이제 저희는 여기 계신 학생들은 다 건축주 입장 보셔야 되니까 신문사나 금융사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시행사들, 내 땅 사서 건물주의 입장으로 보셔야 되니까 그때 준비해야 될 게 건축주 관련된 서류들, 등기부등본이나 그래서 법인이라면 산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건축법에 따라서 개발을 하겠다는 부동산 개발 등록증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설계 인허가 쭉 진행하고 착공신고, 땅 실제로 공사하겠습니다. 신고할 때 들어간 서류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착공신고가 들어와서 신고사가 이제 실제로 이거 건물 공사할 겁니다. 라고 신고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수분양자들한테 분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분양승인이라는 절차를 한 번 더 거쳐야 되는데 이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잖아요. 이건 주택법이라는 법을 따라서 그렇게 있고 300세대 이상 그리고 건축법에 따라서 가는 거는 오피스나 사무실이나 소규모 빌라들, 토마토일지 업무시설 이런 거 건축법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진행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는 절차에 대해서 넘어갔고 돈 빌리기 위해 자금조달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런 서류들이 있는데 크게는 여기는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감정평가법인에서 사업성평가 보고서라는 거를 용역을 좀 받습니다. 그걸 하나 준비하고 그다음에 KF 약정서라고 대출해주는 금융기관하고 약정서 작성하는 게 있고 그러고 나서 이 협의가 다 끝이 나면 분양대행사, 광고, 회계, 법무 다 모델하우스 및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대출 업무를 진행을 하고 그러면 PF라는 걸 통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사업자만 보고 돈을 빌려준다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인데 한국은 아직 그게 없어요. 많은 PF지만 프로젝트를 보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시공사가 얼마나 탄탄한 시공사가 들어와서 업무를 책임지고 준공을 할 거냐를 보고 돈을 빌려주지 프로젝트를 보고 빌려주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렇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돈을 해서 돈을 빌리면 그거 땅값을 이제 잔금을 줘야 되죠. 아까 브릿지로 빌렸던 거 있으면 앞에 중간에 임시로 빌렸던 거 있으면 이 빌딩이 좀 더 싼 걸로 임시로 빌린 거 갚아주고 좀 더 싼 빌딩으로 갚아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개인데 건물을 준공을 건물을 완성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완성했는데 분양 안 되면 안 되니까 두 가지 분양 가능성과 준공에 대한 두 가지를 보고 대출이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업평가 보고서에 조건들이 여러 가지를 달아요. 상가는 분양이 하나도 안 되고 주거만 분양이 됐을 때, 주거가 90% 됐을 때, 상가가 10% 됐을 때, 그런 민감도를 쫙 해가지고 한 수십 개 정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발췌해가지고 넣고, 그럼 이런 조건일 때는 분양이 되겠네. 라는 판단을 하고 넘어가지고 2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법인들 통해 가지고 약정서를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인수를 집어넣어서 약정을 하고 그냥 찍으면 실제 계약이 체결이 완료가 된다. 그래서 돈을 뭐 지금 1,030억을 빌리는 거에 대한 모든 계약이 체결 끝이 난다라는 사항입니다. 광고하고 마케팅하고 이것도 어차피 그 협력업체들과 처음에 설계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미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개발 사업의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나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협력업체와 같이 일을 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다양한 협력업체들과 좋은 네트워크와 좋은 관계를 통해 갖고 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람이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좋아야지만 사업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언제 오픈하고 운영하고 할 것들. 그래서 앞에가 이제 개발 사업 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가는지에 대해 큰 그림을 보여드렸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숫자 우리가 그 수익 얼만큼 돈이 들어오고 얼만큼이 나가고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에 대한 거를 작성하기 위한 관계인데 인원이 많아서 후다다닥 그냥 다 넘어갈 거고요. 이런 사업부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사업부지 작성해서 얼마큼 아파트 분양했을 때 얼마 돈이 들어오고요. 기초는 땅값 얼마 나가고 건물 짓는데 얼마 나가고 그다음에 건물 판매하려면 분양해야 되니까 그런 거 광고 그다음에 또 세금들 낼 거 내보내고 그다음에 금융사 돈 빌리면 이자 지급하고 돈 빌려주는 목적으로 주성 수수료라고 해서 주고 본인이 돈 빌려주는 역할을 하니까 그 명목으로 또 수수료를 빼서 줍니다. 그렇게 돼서 사업이 진행되는 거에 대한 거고 그 뒤에 거는 시간 많으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사이드에서 분석을 할 때 좀 더 깊게 들어갑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가지고 분석을 하는데 방역적으로도 보고 그 인문 자연어도 보고 시장환경 어떤 상품이 잘 팔리는지 딱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상품을 공급을 했을 때 이 지역에 설문조사도 있고 마케팅 업체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를 하시고 어떤 게 좀 좋겠는지 보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한 수준이 어떤지 어디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인근 시세가 얼마니까 얼마만큼 해야 된다 산정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마케팅할 때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겠다 누구 대상으로 할 거냐 타겟팅 설정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상품이 뭐냐 분석해가지고 쭉 넣고 그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거냐 일정 쫙 수립해가지고 앞에 어느 단계까지 끝내고 모델하고 공부하고 끝내고 우리 문자로 막 받잖아요. 문자로 막 광고를 먼저 하고 먼저 오세요 하고 막 페이퍼도 나눠주고 이제 5개 가는 거죠. 그리고 펼치에도 그 정막판에다 띄우고 그런 것들을 쭉 진행합니다. 그럼 땅 살 때도 이게 돈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고 분양가 산정할 때도 이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 약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금리의 상승 때문에 지금 이슈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금리가 올랐을 때 내렸을 때 변동에 대한 인감도 하나 정해놓고 그러면 하나가 변수가 있고 공사비가 오르고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 그런 식에 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얼마나 하면 될지 그것들은 뭐 이런 거 조사하기 위한 사이트들에 하나씩 가서 보면 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고 사업 수지는 이제 아까 수익 지출 이익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작성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 아까 입지 분석은 뭐뭐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분양가는 어떤 식으로 책정을 하면 되는지 그 다음에 공사비는 예를 들어서 현장 여건이나 용도들 그리고 우리가 초고층 50층 이상 넘어가는 걸로 짓겠다 49층 이상 되는 것들 짓겠다라고 하면 초고층에 대한 그 공사비가 많이 들 거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호텔 짓겠다 아니면 주거형으로 주거시설 짓겠다 아니면 오피스 사무실을 짓겠다 하는 거에 따라서 공사비들이 다 다르게 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런 순서 따라서 진행한다. 이제 여기 보면 우리가 아까 지출 돈 나갈 거 땅값 나갈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공사비 나갈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이제 적어 놓은 겁니다. 들어올 돈 수익은 아파트는 평당 분양가 곱하기 면적 해가지고 하고 이런 식에 대한 디테일하게 적혀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 토지 공사비 이렇게 다 쪼개놨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쭉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사업 수지를 잡으면 되겠다라고 따져갈 수 있겠습니다. 지출할 때 비용들 뭐뭐뭐를 기준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 수지 하나를 만들면
이걸 가지고 그럼 이 사업을 했을 때 얼마 벌겠구나 판단이 되고 거기서 보수적으로 변수들 판단해가지고 이 사업을 고해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 정하는 이런 절차가 이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그냥 후다다닥 넘어가서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전 대표님, 50분까지 네, 50분까지. 네, 지금 5분 더 해야 됩니다. 5분 더요? 네, 네.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지루한 내용이긴 했는데 이거를 실제로 엑셀 같은 거를 가지고 한번 보면 조금 더 쉽기는 해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8평짜리 땅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용적률 얼마, 건폐율 얼마를 넣으면 지상 연면적이 나옵니다. 땅 곱하기 용적률을 하는 게 지상 연면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필세 같은 경우 이거 수익 같은 것도 이게 곱하기가 되어 있고요. 분양하는 면적에다가 분양하는 단가 해갖고 수익을 주게 되어 있고 한 달에 몇 평을 얼마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한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계약적으로 뭐야? 30분 안에 작성을 해서 먼저 공부할 때 본인 내용을 적어주면서 회사에 필요할 수 있는 되니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땅 할 때 아까 평당 500평인데 평당 200평 받아가지고 한 1,400원 그래서 달라. 공사비는 평당 2천만 원 가지고 저희가 그 기사에서 보는 혜택이나 아니면 PHD나 그런 걸 제가 쭉 알려주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저도 안 되고 알아서 다 주시는 거고 이나 아파트들 중에 대개 시공사들이 500세대 이상 넘어가는 거죠. 650에서 700까지 정도 정도 나가고 근데 저 수사들도 하면 제대로 가야 돼. 그러면 땅에 그리고 아니 어느 정도 판이냐에 따라서 많이 정하고 그런 부분들에 들어가게 되고요. 요거는 각각 항목들에 대해서 다 곱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3,500원, 3,500원, 이거 다 더해서 3,500원 들어오는데 땅값이 1,400원이 나가고 공사비 약 1,000원 나가고 그리고 인허가 분양 경비 해가지고 돈 나가고 금융비 480원 나가서 그래서 지출이 3,000원 그래서 한 400원이 나와요. 라는 식으로 대략적으로 분석을 해서 돌려주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대략 먼저 한번 본 다음에 이거 돈이 남네 그러면 이제 좀 복잡한 사업 투지 모델로 들어가서 이제 하나하나項目을 다 따져줍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이건 다 여기 계신 분들은 시켜가지고 해오라고 잘 시키시고 본 다음에 이게 맞는지에 대한 검증만 다른 지인이 있고요. 검증을 하시면 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는 되게 재미가 없었고 약간 생소한 분야라서 그랬었을 거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아까 쭉 보여드린 그대로 재밌게 할 만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앞에 써놓은 게 있어 준비했는데 이런 거는 일단 홈 빌딩 지을 때 이런 건물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실제로
했던 것도 풀빌라도 이렇게 계획 잡았는데 이 그림 주목해 주시면 실제로 똑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나가고 풀빌라도 만들고 땅 사갖고 하는 거. 그러면 땅 살 때에 어떤 신축을 왜 지금 국가에 권장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건축법 주차장 법에 대해서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가는데 실제로 해보면 할만하다. 그래서 어떤 땅이 좋을까? 어떤 땅이 좋을까에 대한 얘기를 짚어갖고 이제 여기 간단하게 여기서 뭐가 제일 좋을까요? 어떤 땅이 제일 좋을까요? 4번 정답은 4번이고요. 왜냐하면 그 우리나라 법규에서 전국 일조라고 해서 내 땅 북쪽에 햇빛을 내가 가리면 안 되거든요. 북쪽으로부터 어느 만큼 건물을 띄어라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도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예를 들어 뭐 10m 띄려고 그러면 여기까지만 띄면 되는데 얘는 10m 띄려고 이렇게 띄어야 되니까 건물 앞에밖에 못 찍거든요. 그런 거. 그래서 코너 땅, 코너 안쪽에 있는 땅, 두 개 필지에 대한 땅값이 한 8% 정도 차이가 나요. 15번지라고 되어 있는 게 8% 비싸고 7번지라고 되어 있는 게 한 8% 비싸.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 거를 대충 머릿속에 한 번 훑고 들어갔을 때는 이제 이런 게 봤을 때 머릿속에서 이제 그 다음에 7점으로 돌리는 거니까 그런 주식고 아까 이거대로 건물들 보면 이렇게 전국에 좀 그쪽에서 띄어가지고 기본은 1.5m 띄어야 되고 9m 이상 넘어가면 사선으로 2분의 1만큼 꺾어야 돼요. 그 건물들이 꺾여 있잖아요. 북쪽 면을 보면 그 북쪽 뒤통수가 다 깎여 있어요. 법규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그거 필요하시면은 뭐 따로 기회를 만들어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지루한 얘기 앞에 지루한 얘기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